네, 형님, 누나, 동생들 혹시 엔트로픽에서 만든 클로드 미토스라는 모델 들어보셨어요? 근데 이 모델은요, 뭐 그냥 새로운 모델이 나왔다 뭐 이 정도 수준으로 볼 게 아닙니다. 이번에 엔트로픽이 공개한 클로드 미토스 프리뷰는 제가 보기에 AI 업계의 판 자체를 이렇게 바꿔버리는 뒤없는 이런 사건입니다. 왜냐? 보통 새로운 모델이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겠습니까? 대중에게 빨리 풀고 API 열고 벤치마크 막 점수 자랑하면서 점유율 싸움 막 들어가는 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갔어요. 미토스를 일반에 바로 풀지를 않았습니다. 대신에 아마존, 애플,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과 함께 프로젝트 글래스 윙이라는 방어 연합을 꾸리고 오픈소스 인프라 유지 보수 조직들에 먼저 제한적으로만 배포를 했습니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기들 스스로도 이건 그냥 대중에게 곧바로 풀기에는 위험하다라는 것을 안다는 뜻이거든요. 신제품 공개라기보다는 일종의 비상 대응에 가까운 저는 그런 그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 내용을 뜯어보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모델은요, 단순히 코딩을 잘한다 뭐 이 수준이 아닙니다. 오래된 취약점을 찾아내고 그걸 실제로 익스플로이트 코드로 연결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오픈BSD라고 불리는 아주 사이버 해킹에 안전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는 운영체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운영체제는 사람들이 당연히 뭐 별 의심 안 하고 수십 년 동안 썼거든요. 근데 이 오랜 세월 사람들이 찾지 못한, 아니 찾을 필요도 못 느꼈던 27년 묵은 버그를 AI가 찾아냈다는 거죠. 그것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하루 만에요. 그리고 혹시 파이어폭스 들어보셨어요? 저는 예전에 썼었는데 이게 구글 크롬이랑 비슷한 뭐 웹브라우저인데요. 근데 이 웹브라우저라는 것이 사실 만들기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십만 줄의 코딩이 수반되는 아주 까다로운 게 이 브라우저인데 이번에 클로드 미토스가요, 이 브라우저까지 실제 해킹을 해버리는 실험에 통과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요, 폐쇄된 기업들의 내부 네트워크를 상대로 한 사이버 공격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여기서도 가공할 만한 해킹 능력을 보였습니다. 엔트로픽이 밝힌 바에 따르면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기업들의 네트워크가 이 공격에 취약하다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미토스 발표 이후에 골드만삭스가 본인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는 기사도 떴었는데요. 이는 얼마나 상황이 실상 긴박하게 돌아가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AI를 통한 잠재적인 사이버 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AI를 통한 방어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AI를 써서 좋은 게 뭐냐고 묻는 게 아니라 AI를 안 쓰면 이런 위험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AI 능력이라는 것이 코딩 어시스턴트가 아니라 거의 자율 해킹 기계에 가깝다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서 또 하나 아셔야 할 흥미로운 지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코딩 능력이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해킹 능력도 같이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실 조금 생각해보면 너무 당연한 말일 수 있어요. 복잡한 코드 베이스를 이해하고 버그를 찾고 테스트를 반복하고 또 피드백을 받아서 수정하고 우회로를 설계하고 뭐 이런 능력들이 훌륭한 시니어 코더들, 시니어 엔지니어들의 능력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훌륭한 공격 해커들의 능력이기도 하거든요. 방어자가 테스트 코드라고 부르는 것을 공격자는 익스플로이트이라고 부를 뿐입니다. 그러니까 AI에게 자율적인 코딩 능력과 반복적인 문제 해결 능력을 부여하는 순간 우리는 사실상 소프트웨어를 고치는 기계와 소프트웨어를 부수는 기계를 동시에 만들고 있는 셈입니다. 이게 이번 미토스가 던지는 진짜 공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멈추면 사태의 절반만 본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번 사건이 AI 산업의 비용 구조 자체가 달라졌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대표적인 게 가격이라고 할 수 있죠. 미토스의 API 가격은 직전 가장 고급 모델이었던 오프스 4.6이라는 모델보다 5배가 비쌉니다. 이것은 엔트로픽이 그냥 뭐 비싸게 받아보겠다라는 게 아니에요. 답변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훨씬 더 많은 추론 컴퓨팅, 추론 연산을 태우고 있다는 뜻입니다. 겉으로는 한 줄 답변처럼 보여도 안에서는 수십 번, 수백 번 AI가 더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 말은 곧바로 뭘 뜻하느냐? 결국 칩이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하고 HBM이 더 많이 필요하고 네트워크가 더 두꺼워져야 되고 전력을 더 많이 먹고 데이터 센터가 더 오래 잘 버텨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AI는 더 이상 가벼운 소프트웨어 산업이 아닙니다. 겉은 사스 소프트웨어처럼 보여도 속은 사실상 중공업이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국면에서 투자자들이 던져야 할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봅니다. 이제는 어느 모델이 더 똑똑한가가 핵심이 되는 질문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누가 더 많은 컴퓨팅과 전력을 확보했는가? 제가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걸 주창하고 있는데 계속해서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AI를 앱 경쟁처럼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누가 더 화제가 되는지, 누가 더 좋은 데모를 보여주는지, 누가 더 빨리 점유율을 먹는지 뭐 그런 것들 말이죠. 근데 프론티어 AI의 승패는 그런 데서 갈리는 게 아닙니다. 누가 더 많은 GPU를 깔았는지, 누가 더 많은 HBM을 확보했는지, 누가 더 많은 전력과 렉 공간을 장악했는지, 그리고 그걸 실제 매출로 바꿔낼 수 있는지에서 갈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것들은요, 소프트웨어 산업의 언어가 아닙니다. 거의 발전소, 철도, 반도체 공장 같은 산업의 언어에 가깝죠. 그래서 엔트로픽 얘기를 하다가 저희의 주의력은 아마존으로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이들 놓치는 포인트가 계신데요. 물론 엔트로픽의 성장 속도 자체도 충격적이긴 합니다. 작년 말에는 90억 달러의 연간 매출을 냈는데 현재는 300억 달러 수준이라고 하니까요. 말 다 했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질문은 엔트로픽이 대단하다가 아니고요. 이 성장의 과실을 누가 또 많이 향유하게 될까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답으로 아마존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마존 AWS의 CEO 앤디 제시에 따르면 엔트로픽의 모델은 아마존의 전용 칩인 트레이니움 칩에서 훈련되었고 트레이니움 2는 내진 트레이니움 3도 대부분 예약 상태라고 합니다. 심지어 아직 나오려고 하면은 1년 반이 지나야 하는 트레이니움 4까지도 주문이 들어오는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엔트로픽이 성장할수록 그 성장은 클라우드인 AWS 사용료와 아마존의 자체 실리콘 채택이라는 형태로 아마존 쪽의 실적에도 반영이 된다는 뜻입니다. 즉 세상이 엔트로픽의 지능에 감탄하고 있는 동안 그 지능의 계산서를 수금하는 쪽은 아마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은 여전히 아마존을 AI 캐펙스에 돈을 많이 쓰는 회사 정도로 시각이 남아있는데 실제로는 엔트로픽 성장의 톨게이트를 쥐고 있는 플레이어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모델 랭킹평에서도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건 엔트로픽일지 몰라도 그 성장의 실질적인 통행료를 받는 구조는 아마존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번 리포트에서 가장 세게 말하고 싶었던 결론이 하나 있습니다. 최고 지능의 AI는 이제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전략 자산입니다. 미토스 같은 모델이 오래된 코드베이스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사이버 해킹을 위한 공격 루트를 막 찾고 방어 체계를 우회하는 순간부터 이건 그냥 생산성 툴의 차원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 지정화, 군사 기밀, 사이버 억지력의 차원으로 완전히 넘어가게 됩니다. 물론 지금은 엔트로픽이 먼저 이 무기를 손에 쥐고 방어 쪽을 선택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지만 세상이 늘 그렇게 흘러가진 않죠. 오픈 AI, 구글, XAI, 그리고 마침내 중국 진영까지 이 성능에 필적하는 수준에 도달하는 순간 게임은 완전히 바뀝니다. 상대가 내 시스템의 치명적인 취약점을 먼저 찾아내기 전에 내가 먼저 상대의 취약점을 찾아내야 하는 선제 공격에 대한 인센티브가 생기잖아요. 이 지점부터는 제 생각에는요. 아마도 국가가 직접 통제하고 싶어질 정도로 위험하고 중요한 전략 자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를 한 문장으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미토스는 더 똑똑한 AI가 나왔다는 사건이 아니라 AI가 소프트웨어 산업의 탈을 벗고 전력, 칩, 사이버 안보, 지정학을 뒤흔드는 전략 산업으로 넘어가는 장면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장면에서 주연 역할을 하는 기업들은 점점 더 소수로 압축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